이번에 보여드릴 건 창덕궁의 석복헌 온돌방 천장에서 발견된 도배지입니다. 창덕궁 석복헌에서 제일 처음 사용된 초배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많은 한자들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궁궐에서는 과거 시험이 끝난 종이들을 잘 모아두었다가 도배할 때 초배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통 낙폭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요 가운데 요 끝부분에 좀 하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지금 건물 벽에서 실내 공간에서 옥재에 닿은 부분, 벽에 닿은 부분 때문에 오염이 다르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성제 일곽이 1848년에 완공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초배지를 쓴 시기가 공사하면서 같이 시공된 첫 번째 초배지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배지한 이후에는 깨끗한 종이로 다시 재배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사용된 문양지가 바로 이 도배지입니다. 이 문양을 보시면 특이하게 오각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른 목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원형이나 사각형의 모양도 아니고 오각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문양을 좀 더 가까이서 집중해서 보시면 박쥐 5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박쥐는 전통 사회에서 그 한자 유희를 통해서 복복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쥐가 5마리면 오복을 의미하게 되는 거라서 굉장히 길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가운데 원형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목숨 숫자가 있고 그 한복판에 임금 왕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궁궐과 왕실에서 사용된 벽지다라고 하는 것, 다른 데선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고유한 표시가 들어간 도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각형의 구조는 좌우는 대칭이지만 상하로는 대칭이 되지 않아서 위아래를 한 번씩 반복해서 대칭하게 하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선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사이에는 구름 문양을 넣어서 이 공간이 정말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요소가 아주 가득히 들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이 색상에서 보시면 누런 종이 위로 하얀색을 바르고 그 위에 이 청색 목판을 찍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를 하얗게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백토를 발라서 종이를 희게 보이게 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음에 시공된 도배지의 모습은 뒷면에 찍혀 나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목골로 꽃무늬가 정리되어서 도안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대각선 방향으로 계속 반복해서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쥐 문양하고 비교해서 보면 스타일이나 색감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전에 박쥐 도배지하고는 시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공된 도배지가 이 도배지입니다. 보시면 문양은 동일하고 청색으로 표현됐던 부분이 적색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문양판을 가지고 안료의 색상을 다르게 적용해서 다른 색상의 도배지를 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배지를 제가 좀 시기가 늦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문양과 거의 동일한 도배지가 청주 동원에서 수리공사 시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궁궐에서 사용한 도배지를 지방관청에서도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전근대 사회에 궁궐에서 왕왕 있었던 일일까라는 부분에서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1900년 이후에 정부시설에 도배공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제작해서 시공한 것이 아닐까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색채 측면에서 보자면 청색 꽃무늬가 있는 벽 도안은 하얀색과 청색이라고 하는 배색, 그리고 그 밑바닥에 종이가 가진 본연의 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색의 그 구성은 운영궁이라든지 앞서서 보셨던 그 석복헌의 최초 벽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료 중에 아주 독특하게
붉은색이 이제 사용된 버전이 확인되는 것이 또 이 도배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생활 공간이라기보다는 문화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성에 맞춰서도 이런 관리를 위해서 패턴 도배지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된 도배지가 요 사례인데요. 운영궁에서도 같은 도배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왕실 궁궐에서 사용된 도배지는 유사한 시설에서는 같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궁 사례에서도 이 도배지가 사실은 가장 근래의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석복훈에서는 후대에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를 맞추어 보는데 이런 단서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전반기에 오래된 한옥 주택에서의 도배지들을 보면 초배지로 신문지를 사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배지 신문지의 연도를 확인해서 언제 시기에 도배지다 시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 궁궐 도배지에서는 20세기 전반기에도 신문지를 사용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도배지의 전후 순서는 알 수 있지만 시기를 좁혀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같은 도배지가 서로 다른 시설에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좀 더 비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넓어지는 셈인 것이고 앞으로도 궁궐에서 좀 더 도배지가 더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것들과 연결지어서 좀 더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더 찾아내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도배지가 이러한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형의 테두리 안에 마치 이렇게 꽃다발처럼 꽃줄기들이 모여져 있고 그것이 대각선 방향으로 또 전개가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식물 덩굴이 연결하고 있는 마름모 형태로 대각선 방향으로 연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이 패턴은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유럽의 벽지들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어떤 동일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통 벽지로 구분되는 어떤 조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이미 이 시기에는 서양에서 수입된 어떤 화학 안료를 통해서 제작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한 측면에서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던 벽지 패턴들이 대중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중들도 쉽게 상점을 통해서 서양 벽지들을 구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전에 전통 벽지는 아니지만 패턴이 있는 벽지를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도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낙선제의 경우는 한국전쟁 직후에 비어져 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80년대까지 왕실 가족이 살고 있었던 실제 왕실 생활 공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배지의 선정에 있어서도 그 사용자 그리고 관리자가 좀 신경을 써서 다루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배지의 모습인데요. 아까 보셨던 그 꽃무늬 좀 연장선이라고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초 문양이라고 하는 것, 마름모꼴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중심 문양이 있고 둘러싸고 있는 마름모 테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도배지를 어떤 문양 또는 어떤 색상으로 고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용자, 관리자의 입장도 있지만 또 이전에 있었던 도배지와의 어떤 연계성 이러한 것도 고민한 그러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된 도배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마름모꼴로 반복되는 것은 동일한데 가운데가 거북이 모양 느낌이 나는 그러한 패턴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탕에 갱지 같은 그런 옅은 갈색의 바탕지 위에 청색으로 된 단일 색상으로만 인쇄가 된 것이 좀 특징입니다. 이런 동그라미들을 세밀하게 묘사를 해서 마치 레이스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벽지만이 가지는 조금 독특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벽지들에서는 섬유의 결을 모방한 벽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섬유의 특징들 아니면 직조된 어떤 패브릭들의 특징들을 살린 것과 연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궁금증을 가져보게 하는 그런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배지는 초기에 보셨던 그러니까 박쥐 문양 도배지 다음에 사용됐던 청색, 적색의 마름모꼴 도배지 문양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선의 두께나 개수들이 좀 더 세밀해지고 많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도안 자체의 형태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된 도배지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그 예전 원형의 스탬프식 문안과 그 주변에 있는 꽃무늬, 식물문화에 연결되는 장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된 도배지입니다. 마름모꼴이지만 전체적으로 리본 형태의 곡선이 가미된 그러한 마름모 테두리가 지나가고 있고 그 안에 중심 문양 그리고 이 연결 부위의 문양들이 좀 계속 반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라인이 여러 겹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선들 안에 색이 채워져 있던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창덕궁 희정당 쪽에 도배지 현황 조사를 하면서 이 문양을 닮은 몇 가지의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좀 특정 시기에 좀 주로 사용했던 경우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파 형태로 생긴 패턴을 오지 패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서양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프렌치풍이라고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정당과 대조전 그 영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뚜렷하게 서양의 다마스크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게 되고 이 시기쯤부터는 어떤 서양의 패턴들이 궁궐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갱지 위에 청색 문양이 펼쳐져 있고 꼬여져 있는 형식의 매듭이 대각선 방향으로 반복이 되어 있고 크게 두 가지의 그 문양이 서로 교차하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희정당 대조전을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보이는 서양 그 벽지들의 패턴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가 영국의 어떤 중세 스타일을 리바이벌한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보는 벽지가 그러한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데요. 인터레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규칙성을 갖는 패턴들이 어떤 고딕 양식을 모티브로 한 패턴에서 많이 보이는 형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게 이 신문지인데요. 지금 창덕복권 도배지 중에서 처음 발견된 신문지이고요. 기사들을 확인해 보면 학생 모집 마감이 4월 3일이다라고 하는 내용, 그다음에 잡지 5월호 광고가 실리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아마 4월 정도에 만들어진 신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1957년 4월 또는 5월경에 시공이 되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앞서 보신 도배지는 1957년보다 이전에 시공됐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전까지 보셨던 여러 겹의 도배지는 거의 한 100년, 1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누적된 도배지들을 살펴보신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신문지가 이 도배지를 시공하기 위해서 썼던 초배지인 셈이죠. 덩굴이 엉기는 것처럼 반복되는 패턴은 이전에 시공되어 있던 문양과 컨셉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색상이나 디테일은 또는 인쇄하는 방식은 확연하게 달라져 있지만 기존에 썼던 유형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좀 의지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형태라든지 조형적인 그 느낌은 유사하지만 이 사례는 이제 종이 위에 안료를 찍어낸 형식이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현대 인쇄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쇄 기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 인쇄에서 나오는 작은 도트들이 보여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미 인쇄기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인쇄기를 통해서 현대 인쇄 방식과 유사한 인쇄물들이 예전의 모티브를 응용해서 제작된 것으로 짐작
시작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요 다음에 다시 한번 도배지가 확인이 됩니다. 요 도배지는 다행히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1960년 4월 9일자 신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는 지금 궁궐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백색의 도배지가 시공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요 1960년에 시공을 한 사례는 한국전쟁 때 낙선제를 떠나서 피난을 갔던 윤비가 다시 창덕궁으로 환궁하는 시기입니다. 그 전에 미리 창덕궁에서 비워져 있던 낙선제 공간을 다시 도배하고 청소하겠다라고 하는 계기로 시공된 그러한 사례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